나는 쿠팡에서 일하던 남자다. 출근하면 가장 먼저 보는 건 전광판 같은 작업 배정판이었다. 내 이름 옆에는 늘 워터와 상하차가 깜빡했다. 가끔 바코드도 했지만 결국 상하차에만 고정 배정을 받게 되면서부터 쿠팡을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쿠팡 알바는 일당을 당일 지급하기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몰려든다. 여성들은 대개 휴학생이나 아주머니들이었고 여성 커뮤니티에서는 꿀 알바라고 홍보가 되었다. 후기들을 보면 힘든 일은 남자가 맡으니까 여자는 포장이나 바코드 같은 덜 힘든 업무를 배정받는다고 했다. 실제 현장에서 남자는 상하차 같은 무거운 일만 맡았다. 임금은 똑같은데 업무 강도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그 차별적 구조 속에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어마어마했다. 당연히 남자들의 불만은 커졌고 결국 나처럼 버티지 못한 남자들이 줄줄이 이탈했다. 3년 전만 해도 여자 비율은 40% 정도였다. 그런데 최근에는 여자 비율이 60%를 넘어섰다. 힘든 일만 배정받는 남자들의 불만은 폭발적으로 커졌고 새롭게 상하차에 투입된 남자 5중 절반은 다음날 나오지 않았다. 반면 여자들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을 맡으면서 출근율을 유지했다. 그 상황에서 여자들은 대놓고 힘든 건 남자가 다 한다며 친구까지 불러들이기도 했다. 남자 여자 시급이 똑같은데 남자들만 오토시키고 힘든 공정을 시켜서 남자들이 탈주하자. 결국 여자들도 어쩔 수 없이 빡센 일을 맡게 되는 상황이 왔다. 버티고 버티던 남자들까지 하나둘 빠져나가자 결국 여자들이 남자 일을 떠안게 되었다. 특히 경기도 근처의 대형 센터들은 남녀 구분할 것 없이 물건 자체가 크고 무겁다. 남자는 부족하고 누군가를 도와줄 처지도 아니었다. 다들 자기 앞에 쌓인 물량을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기업은 결국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바코드를 기대하고 왔던 여자들이 상하차에 배정되는 일이 빈번해졌다. 결국 여자들 사이에서도 바코드만 하다가 상하차까지 하게 되니 동일 임금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왜 이렇게 남자가 없냐며 오래 다니던 여성들조차 하나둘 떠나는 일이 많아졌다. 상하차에 투입된 건장한 체격의 여성들은 제발 인원을 더 뽑거나 노동 난이도에 따라 시급을 다르게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힘쓰는 일은 돈을 더 주지 않는 한 결국 박탈감과 탈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예전에는 쿠팡에서 새벽 1시, 2시쯤에 물건을 주문해도 아침 출근길에 이미 물건이 와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 빠른 업무 처리가 불가능하다. 단순한 물량 문제가 아니라 내부 인력 시스템의 붕괴 때문이다. 남성과 여성의 성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굴러가겠지 하는 방식으로 대충 운영해온 결과가 쿠팡의 경쟁력 도태로 이어진 것이다. 지금은 온라인 물류시장을 독과점하다시피 해서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이지. 만약 네이버나 다른 대형 플랫폼이 제대로 따라붙었더라면 이미 구조 개편에 들어가야 했을 것이다. 쿠팡의 사례는 한 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니다. 성차별적 대우가 누적되면 남자는 가장 힘든 공정을 떠맡다가 결국 이탈하고 조직은 핵심 인력을 잃는다. 남자가 빠져나간 자리를 미숙한 인원과 여성에게 억지로 배정하면 숙련의 연속성은 무너지고 생산성은 하락한다. 동일 임금이라는 명분 아래 난이도와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보상 구조는 남녀 모두에게 불신을 낳고 불신은 곧 사기의 붕괴로 이어진다. 이런 구조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 공장과 물류와 건설과 치안 같은 국가 기반 시스템이 똑같은 경로를 밟게 된다. 힘든 일을 담당하던 남성 인력이 유실되고 나면 남은 조직은 매일이 초기화되고 교육비와 사고 위험만 치솟는다. 결국 생산성과 속도는 떨어지고 서비스 품질은 하락하며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무너진다. 국가의 모든 산업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악재와 맞물려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남자를 차별하면 인력이 유실되고 인력이 유실되면 경쟁력이 유실된다. 쿠팡에서 벌어진 일이 이미 그 증거다. 여성 우대라는 이름으로 구조적 불균형을 방치한다면 한국 사회는 쿠팡과 똑같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국가의 미래를 묻거든 쿠팡을 보라.